오케이. 자, 이번에 한국을 다녀왔어. 거의 1년 만에 다녀온 한국이었는데, 난 해외에 나와 있더라도 1년에 한 번은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긴단 말이지. 바람 왜 이렇게 부냐? 1년에 한 번은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긴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한국 사회는 정말 매번 갈 때마다 빠르게 뭔가가 바뀌어 있어. 일본에 살 때나 지금 호주에 살 때나 뭔가 이 나라들이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사회가 바뀐다고 느낀다면, 한국은 막 롤러코스터 마냥 이게 사회가 격변한다고 해야 될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사회가 이제 그만큼 발전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해외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경우가 덜어 있지. 이번 영상은 비로소 해외에 나와야 느낄 수 있었던 한국 사회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볼 거야. 물가. 이번에 한국을 가면서 진짜 놀랐던 부분이 물가인데, 요즘 한국 보면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 여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외식비, 주거비, 여가비 같은 부분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높지. 근데 급여 또한 훨씬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거든. 근데 한국은 아직 최저임금이 10,000원 근처? 인 걸로 아는데, 그 급여에 안 맞게 물가가 너무 높아. 술 안주를 예를 들어서 불과 몇 년 전에는 10,000원 정도로 골뱅이 무침을 먹을 수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거의 한 20,000원 되는 것 같아. 족발, 보쌈, 닭발, 치킨 안 오른 게 없어. 뭐 오르는 건 당연한 경제 현상이 맞는데, 이게 사람들 급여 수준이랑 어느 정도 비례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 지갑 사정은 진짜 그대로거든. 달에 한 25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냥 달에 270, 80 보는 정도의 차이란 말이야. 근데 물가는 체감상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한국에 있을 때 뭐 저렴함의 대명사였던 짜장면, 김밥천국, 국밥집 이런 가게들 있지, 너무 해자라고 느껴서 집에서 밥 안 해먹고 맨날 이런 데서 사 먹었거든. 한 끼에 5,000원이면 그냥 사 먹는 게 더 만족감이 컸으니까. 근데 이제는 한국 가서 그렇게 생활하면 돈 거덜날 것 같더라고. 불친절. 사람들이 불친절하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이겠냐면은, 사람의 뇌는 미화를 잘하잖아. 해외에서 살다 보면 한국의 그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기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 근데 사실 그 기억 속의 한국은 한 20년 전에 어린 시절에 나한테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고, 지금 2023년 한국은 아예 다른 곳이라는 거를 한국을 직접 가봐야 그게 몸으로 와닿게 돼. 어떤 매장을 가던 친절함은 찾아볼 수가 없지. 알바생들은 힘들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어. 호주처럼 스몰톡을 하거나 일본처럼 로봇 같은 서비스 마인드는 아닐지라도 뭔가 일을 할 때만큼은 이 손님들을 내가 케어해야 된다는 그 주인의식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는데, 식당이든 술집이든 들어가면 요즘엔 인사도 안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 바쁠 때 들어가면 예약했어요? 이런 냉소적인 물음에 나 또한 주문할 때 친절함을 뺀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것 같거든. 나도 한국에서 많은 술집이든 식당이든 알바를 해봤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일할 때 오케이, 내가 니들한테 서비스가 뭔지를 보여줄게, 내가 왕처럼 한번 해줄 테니까 누려, 나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거든. 왜냐면 난 이 가게에서 돈을 받는 직원이니까. 이 가게 사장이 나한테 주는 만큼의 돈이 아깝지 않게 행동을 좀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의 정이라고 하지,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7층 아줌마, 9층 누구네 엄마, 3층 누구네 아빠, 이렇게 뭔가 커뮤니티가 더 넘쳐 흘렀다고.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만나도 인사도 심지어 안 해. 그 개인주의의 끝판왕이라는 일본마저도 엘베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그쵸? 이 정도는 한다고.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매너의 영역 아니야? 한국에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이런 얘기하면 그냥 이상한 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는 호주에서 내가 자전거가 한번 고장나서 길가에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나가는 여기 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같이 고치려고 해주고 자기 집 가서 공구 가져와서 도와주고, 진짜 이렇게들 살아간다고. 한국의 그 쓸데없는 오지라퍼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웃을 사랑하던 그 옛날의 한국은 이젠 없어. 운전 빵빵.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일단 빵빵거리는 것부터가 문제야. 일본에서는 크락션 울리는 거에 대한 그 용도 자체가 달라. 한국은 무조건 답답할 때, 앞에 차가 좀 이상할 때, 꺼지라고 말할 때 빵빵거리는 용도로 쓰잖아. 일본은 뭐 크락션은 진짜 긴급 상황에 쓰라고 만들어진 기능으로 생각될 정도로 정말 빵빵거리지 않아. 일본에서 빵빵거리는 사람들 운전석 보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많어. 그리고 한국에서 앞에 차랑 싸울 때 쌍라이트, 상향등 켜는 사람들 있지? 이러다가 로드웨이지, 운전자들끼리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잖아. 근데 이 상향등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쓰고, 호주에서는 먼저 지나가세요, 요런 표시로 쓰거든. 이런 것까지는 안 바라지만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잔뜩 스트레스 받는 상태로 해야 되는 것 같아. 호주는 서로 배려해가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사람들의 눈, 시선. 호주에서 살면 진짜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까먹고 살거든. 실제로 이번에 한국 가기 전까지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헷갈리더라고. 왜냐면
여긴 나이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없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만큼 타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처럼 지나치게 타인을 신경 쓰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결혼 언제 해? 너 수입은 괜찮아? 너 대학교 어디 나왔더라? 아, 전문대였지. 거기는 집값 요즘 떨어졌다는데 괜찮아? 야, 네 친척 누구는 의사랑 결혼했다더라. 야, 걔는 키가 너무 작아. 뭔가 알고 싶지도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계속 상기되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 불안함을 만들어내지. What's the matter?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누가 뭐라 하든 나랑 내 소중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인생 아니야? 부모, 친구, 인맥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낸 틀에 어거지로 나를 맞추는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한국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 몸을 꽁꽁 묶어둔 사회적 속박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 이게 정말 희열이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 그걸 한국에서 알기에는 정말 힘든 환경이라는 거지. 돈... 해외에서 나가 살면 좋은 게 한국에 있을 때보다 잡다구리한 비용이 좀 준 것 같아. 돈 나가는 게 주거비, 식비, 여가비 까지는 비슷하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변수로 쓰게 되는 돈이랑 고정으로 나가는 잡다구리한 돈이 상당히 많거든.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라고 하지. 결혼하는 사람은 달마다 몇 번씩 있고 카카오톡에 가족, 친구, 지인, 회사 사람들 생일 표시는 일주일에도 몇 명씩은 줘야 될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쿠팡 진짜 좋잖아. 시키면 하루 만에 오고. 근데 이 편의성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장바구니 채우다 보니까 안 사도 되게 되는 물건이 산더미야.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놀러 갈 일도 많아져. 봄에는 꽃놀이 가야지. 여름엔 바다, 계곡, 워터파크 가야지. 가을엔 단풍 구경 가야지. 겨울엔 스키장 안 갈 거야? 굳이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인스타에 누가 갔다 온 사진을 보거나 친구가 가자고 꼬시면 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300을 벌면 진짜 남는 게 얼마 없었거든. 근데 호주는 고정비도 큼직큼직 큰 비용이 많은데도 저축은 또 잘 돼. 그래서 여기가 돈 버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 사상.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덜한 편인데 술 마실 때 옆 테이블 이야기가 우연히 들리거나 온라인에서 대립하는 문제들을 보면 뭐 정치 문제나 남녀 혐오 같은 민감한 문제를 갈라치기식 화법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 프로 불편러 같은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존재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앞서 선진국으로 미리 향했던 국가들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요즘 보면은 호의와 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고 나이, 경제 상태 이런 걸 포함해서 나 말고 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 이미 한국 사회의 사상이 이렇게 뿌리 박혀버렸기 때문에 변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변화된 교육이나 열린 눈으로 앞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갈 MZ들의 창의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나도 MZ에 속할 테지만 MZ들은 개인주의라는 명목으로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게 확실하지. 해외에 살다 보면 실제로 마주하는 내 눈앞의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당장 내 앞에서는 상당히 프렌들리하고 나이스하거든? 그럼 된 거 아닌가? 한국에서 나는 참 많은 걸 갖고 살았어. 회사, 차, 사업체, 가족 구성원, 통장, 주식, 심지어 계획까지도. 내 한국집에 와본 사람들은 알 거야. 양주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심지어 집을 개조해서 칵테일바처럼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매일 술을 마셨지. 그런데 이토록 많은 걸 누리고 지니고 살아도 뭔가 본연의 행복감은 점점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군대에 갔을 때는 핸드폰을 사용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우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 시간도 못 보고 유튜브도 못 보고 까톡도 못 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옆에 전우들이랑 대화하는 게 더 재밌고 금요일 연등 시간에 마녀사냥 다 같이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핸드폰이 있었다면 그냥 각자 이어폰 끼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TV 하나로 다 같이 품평하면서 지내진 않을 거란 말이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한국에서 누리고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안 보이던 것, 소중한 것이 보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호주에 와서 자연을 잘 느끼게 되고 봐 얼마나 바람 많이 불고 신선해. 맨날 먹고 싶은 것만 먹던 내가 관심도 없었던 음식에 강제지만 도전도 하게 되고 뭐 옆집 대머리 아저씨한테 매일 아침 굿모닝 마이커 이렇게 인사도 건네게 되고 한국에서 지내던 시절에 내가 누리던 것이 1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밖에 못 누리지만 행복도는 더 올라가는 것 같거든. 이게 그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 아닐까? 어쨌든 오늘은 호주에서 살아보니 느끼게 되는 해외살이의 좋은 점 7가지에 대해서 말해봤어. 저번 영상이 호주가 싫어지는 순간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좀 반대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본 느낌이야. 한국에 뭐 솔직히 바뀌었으면 하는 거 정말 많지. 꼰대, 나이, 군대, 유교문화, 권위주의, 집단주의, 서열주의, 상명하복, 사내정치, 야근, 회식, 카톡 업무 등 기업문화 그리고 일반 생활 속에서 시선 의식하기, 눈치 보기, 외모 비하, 오지랖, 비교질, 지적질, 뒷담화. 근데 이것까지도 이길 정도로 난 한국 자체라는 나라가 그냥 겁나 편하고 좋다고 느끼거든. 아무래도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너네도 핸드폰 컴퓨터만 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더 소중한 것과 시간을 함께 보내보는 건 어때? 그럼 다음에 보자. See ya.